오랜만이죠, 여러분. 못 보는 동안 제가 머리도 이렇게 폈어요. 그 전에 곱슬머리였을 때는 되게 그게 여름에 하나의 액세서리 장치를 했었는데 가을, 겨울 되니까 옷들이 얌전해지잖아요. 그래서 머리만 너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 매직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알 수 없는 게 매직을 해놓고 나니까 또 곱슬머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곱슬머리까지 또 해버리면 전 진짜 이 머리가 다 녹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요즘 고데기로 하고 다니는 헤어 스타일링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요. 일단 머리를 3개의 층 정도로 좀 나눠서 할 거거든요.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앞머리 먼저 핀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해 놓을게요. 고데기는 저 테프할 거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 진짜 대학생 때 구매했다가 계속 쓰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더 좋은 고데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맨 아래층은 사실 많이 컬감을 줄 필요가 없어요. 괜히 더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딱 이 정도의 그냥 자연 반곱슬 같은 그런 정도의 컬감 이 정도만 주거든요. 방금은 너무 직광이어서 머리를 전혀 못 잡는 것 같아서 지금 세팅만 살짝 바꿨거든요. 조금만 앞으로 오면 이렇게 자연광이 비치긴 해요. 어쨌든 머리는 이 정도. 그 가장 아래층에 있는 머리는 컬을 많이 주진 않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컬을 확 들어가느냐, 바로 이 사이드부터 이제 컬을 전 확 들어가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정도 컬 나오게 그냥 꽤 크고 둥글게 말아버려요. 요렇게. 애초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머리가 되게 막 정돈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살짝 자다 깬 것 같은 그런 좀 곱슬머리를 표현하고 싶거든요. 요렇게. 벌써 여기랑 볼륨감이 좀 달라졌죠. 이렇게 고데기로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계속 둥글리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1층이 완성이 됐잖아요. 요 집게를 풀어서 2층 내려와. 그 다음에 맨 꼭대기 뚜껑은 남겨놓고 요 가운데 이제 이 머리들을 해줄 거예요. 또 핀으로 집어넣고 사이드 볼륨 넣었던 것처럼 이제 앞머리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로 둥글려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지금 어쩌면 제가 되게 무식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좀 무식하게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요런 이렇게 좀 컬을 너무 계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막 해서 나왔을 때 요즘 제가 빠진 어떤 그런 무드가 딱 나와주더라고요. 되게 자다 깬 것 같은, 원래 되게 예쁘게 곱슬이 돼 있는 머리가 자다 깨서 약간 부시시한 느낌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실까요? 위에 뚜껑층도 내려서 그냥 방법이 진짜 뭐 별게 없어요. 층 나눠서 그냥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곱슬려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크게 이제 사이드하고 뒷머리 쪽도 다 이런 방식으로 그냥 크게 둥글려 주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제가 이런 거 할 때 되게 테크니컬한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쉬운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매일 출근하기 전 이제 아침에 할 건데. 그리고 뒷머리가 제가 지금 이게 다 볼륨 매직을 해놓은 거라서 좀 이렇게 뻗치는 느낌으로 돼 있거든요. 얘네도 다 앞으로 살짝 굴려줄 거예요. 방법은 아까 다른 머리들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앞에서 보면 쉐입 차이가 벌써 이렇게 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짝 삐져나온 머리들 있죠.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좀 더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는데 의도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이런 뿔 같은 부분들을. 뒷머리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으니까 한 중간쯤 여기쯤 집어서 끝에만 뾰족하게 바깥으로 한번 튕겨주는 거예요.
여기도 요렇게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고 요런 느낌으로요.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자연스럽고 좀 이렇게 강아지처럼 빠글빠글한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 뾰족의 포인트 만들 때 이제 팁이 여기는 둥글려주고 바깥에서만 한번 이렇게 모양이 잡히거든요. 살살 풀어서 주변 머리에 좀 녹아들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안쪽만 살짝 고데기만 이렇게 끝내도 느낌이 좀 나오긴 하는데 전 여기에다가 좀 더 주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짠, 이렇게 흔들어서 쓸 수 있는 헤어 퍼퓸 미스트예요. 한 층은 오일층이 돼 있고 바닥은 에센스층 돼 있는데 이 제품은 그 토니팔이라는 브랜드의 생로제 퍼퓸 미스트거든요. 이거 향이 진짜 좋아요. 왜냐면 장미향인데 되게 그런 예쁜 화병에 꽂혀있는 장미향 느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왜 되게 야생의 대지, 흙에 되게 파묻혀 있는 그런 좀 스모키함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미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플로럴한 향조가 강한 향을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제품은 장미 향임에도 되게 흙과 나무 같은 스모키한 노트들의 향이 좀 더 앞에 가 있고 그 아래에 장미가 좀 든든하게 깔려있는 느낌이라서 이거 향은 진짜 좋아요. 흔들어서 뒷머리 근데 다 놓치지 않고 이렇게 그리고 한번 털어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머리가 젖어서 이런 아까 잡아놓은 컬이 좀 풀리거든요. 다시 고데기 가지고 와서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 컬들을 고데기로 살짝만 넣어줄게요. 쉐입이 좀 러프하게 잡혔잖아요. 그럼 이거 고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 스프레이 이용하도록 할게요. 스프레이는 어네이즈의 소프트 픽서 사용할 거거든요. 요거 스프레이 고를 때 머리가 지금 좀 길잖아요. 요럴 때 너무 고정력이 강한 걸 쓰면 머리가 되게 딱딱하게 연출이 돼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요 정도 헤어 픽서라고 말할 수 있는 좀 자연스러운 고정력 제품들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앞머리나 이런 데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가볍게 뿌려주고 살짝 구겨주세요. 그리고 내려놓고 반대쪽도 뿌리고 놔주고 뒷머리 부분도 똑같이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뒤통수 말고 뒷머리 부분도 뿌려서 살짝만 정리해 놓고 제가 왜 이런 픽서류를 사용하는지 알겠죠? 많이 사용하고 머리 안쪽에도 많이 뿌리기 때문에 고정력이 너무 강한 걸 쓰면은 머리가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또 이제 저만의 은은한 포인트인데 이 윗머리 이쪽에 한 번 더 이렇게 뿌려서 혼자 되게 공기감 있게 떠 있는 잔머리 같은 걸 좀 만들어 줄 거예요. 뭔가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머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간단한 장보기 메이크업까지도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생각해보니까 메이크업을 먼저 하고 머리를 하는 게 편했을 것 같긴 하네요. 베이스는 여러분 로지피크라는 브랜드 아실까요? 요거를 제가 인스타그램 광고로 먼저 소개는 해드렸었는데 그건 이미 정산은 다 끝났습니다. 저는 이거를 굳이 다른 플랫폼에 노출할 의무가 없거든요. 근데 요거 지금 정말로 잘 쓰고 있어서 가져온 거고 선쿠션인데 되게 뽀얀 핑크 베이지 색이거든요. 선쿠션 색감은 맞는데 거기에 아주 은은하게 베이지빛이 들어가서 그냥 파데프리용으로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커버력은 거의 없는 게 맞는데 아주 묘하게 톤 커버가 돼요. 홍조도 막 다 가려주고 이러진 않는데 그게 또 묘하게 가려지거든요. 좀 신기한 제품이랄까요?
언제 한번 부동산 보러 다니려고 제가 요것만 대충 바르고 나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5시간 넘게 돌아다녀도 유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피부에 화사한 채로 계속 오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쿠션인데 좀 진짜 놀란 제품이고 요즘 출근용으로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는 계셔야 되는 게 이 제품이 SPF가 30에 PA가 2 플러스라서 사실 차단력이 엄청 강한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기준에는 저는 어차피 실내 생활만 할 거라면 굳이 SPF 50에 막 3 플러스, 4 플러스 같은 기준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도 실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높은 SPF는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개인의 선호도란 게 있으니까 만약에 나는 SPF가 더 높아야 되고 이 정도 SPF로는 난 불안해서 안 돼 하시면 요거 전에 다른 선크림 바르고 요거를 그냥 토너 쿠션처럼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되게 깔끔하죠? 광도 딱 요 정도 광? 그렇게 과하지 않아요. 되게 절제된 광. 그리고 이제 이마도 발라야 되니까 그리고 이랬으면은 머리 세팅을 왜 먼저 했나 싶긴 하네요. 요렇게 선쿠션은 다 발랐고 그래도 이런 잡티나 신경 쓰이는 부분들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지 얼굴이 딱 트여 보이잖아요. 컨실러로 필요한 부분만 살짝살짝 가려주도록 할게요. 컨실러는 요 더샘 파 컨실러 이용할 거고 제가 요즘 브러쉬를 얼마 전에 구매했거든요. 피카소 꼴레지오니 요 컨실러 브러쉬인데 요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얘가 적당히 힘이 있어서 액체 컨실러보다는 요런 파 컨실러를 이렇게 긁어내서 블렌딩해서 딱 붙여주기 너무 좋아요. 얼굴에 인중이나 이런 데는 좀 면도 트러블이 있어서 그런 것만 좀 먼저 가려놓을게요. 그리고 코 옆에 붉은기 같은 부분도 좀 가려놓을게요. 이렇게 얇게 딱딱 붙이기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눈 위, 요 다크서클이 제가 좀 심하잖아요. 다크서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핑크색 부분하고 요 베이지 톤 부분을 반반 정도 섞어서 손에서 잘 블렌딩 해서 발라줄게요. 특히 요 다크서클 커버하실 때 이 애교살 윗부분으로는 절대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눈이 더 작고 답답해 보일 수 있어서 저도 다크서클은 얘를 다 가려버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좀 덜 심해 보이게 하는 정도? 결점을 완벽하게 가린다라는 거를 별로 사실 집중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결점이 어떻게 보면 내 얼굴의 특징과 캐릭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살릴 부분은 적당히 살리고 어느 정도 보완만 하는 정도로 메이크업 목표를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컨실러까지 다 했으니까 파우더로 좀 세팅만 해줄게요. 파우더는 바로 이 톰포드 피니싱 파우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툴이 이렇게 브러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브러쉬가 천연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진짜 부드럽고 모도 좀 이렇게 넓게 돼 있어서 그냥 편하게 묻혀서 인중이나 이런 부분들 살살 두드려서 발라주기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 파우더가 진짜 좋은 게 브러쉬라는 툴이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두드려서 해주시면 모공이 진짜 잘 메꿔져요. 그 전체적으로 좀 왁시한 느낌이 들어가 있거든요. 프라이머가 섞여 있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뽀송해 보이는 마무리 대비 속건조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는 거. 이마도 특히 전 앞머리 내릴 거니까 이마를 진짜 신경 써서 하는 편이에요. 이제 쉐딩을 해야죠. 에스쁘아 비글로우 스틱 쉐딩 요거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스틱 파운데이션 구매하니까 증정용으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큰 사이즈로도 판매하셔서 보시고 큰 사이즈로 구매해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쉐딩 방법이 또 살짝 바뀌었거든요. 요 눈 앞머리 C자로, 그 다음에 눈끝 요 아이홀 들어가는 부분도 이렇게 한번 해주고 있어요. 여기도.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한번 끊어주고 코끝도 똑같이 살짝 뾰족하게 끊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인중하고 입술도 손으로 한번 블렌딩만 해줄게요. 파우더 전에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요게 아래 발린 베이스가 좀 밀릴까봐 저는 파우더를 그냥 미리 했고요. 어차피 이게 디테일이 엄청 필요한 메이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지라 이렇게 해서 베이스는 살짝 고정을 해놓고 쉐딩을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이 제품이 되게 블렌딩이 잘 돼서 또 괜찮더라고요. 얼굴 윤곽을 한번 싹 잡아줬고요. 아이 메이크업은 이 힌스 제품 이용하도록 할게요. 힌스 뉴뎁스 듀얼 컬러 스틱 쿨 애교 트임 이 부분에 위에 이 얇은 부분 있거든요. 이걸로 눈 꼬리하고 눈 앞머리 그리고 애교살까지만 그리고 제 아이 메이크업 특히 이런 좀 빠글빠글한 머리를 할 때 살짝 킥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마스카라입니다. 근데 요거는 투명이 아니라 컬러가 있는 마스카라예요. 요런 검정색 마스카라거든요. 이거를 눈 꼬리 끝에만 좀 해줄 거예요. 마스카라 한쪽, 안 한쪽. 오, 약간 차이 있죠? 이 정도 차이?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다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블러셔야죠, 블러셔. 이 제품 제가 얼마 전에 구매했거든요. 시메이즈 뷰티의 선플러쉬 올오버 틴트 블러쉬라는 제품이고 호수는 035 베이비 컬러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손등에 묻혀서 블렌딩해서 이 볼 아래쪽에다가 특히 베이비라는 컬러가 정말 예쁜 피치 컬러, 코랄 피치 이런 색상이거든요. 근데 좀 메사 브랜드 제품답지 않게 은근히 이렇게 흰기도 좀 충분히 들어가 있어서 한국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면서 쓸 것 같아요. 콧날, 코끝도 살짝만. 이게 생각보다 밀착력이 꽤 좋아서 손으로 좀 잘 두드려 주셔야 되긴 하거든요. 턱끝도. 근데 그만큼 리퀴드 치크 치고 되게 지속력이 좋은 편이에요. 표현은 얼굴 살짝 뽀송하게 만들어주는 세미매트 정도? 블러쉬를 좀 영역을 전체적으로 넓게 했어요. 그래서 립은 간단하게 갈 겁니다. 누텍스처의 바운스 립 트리트먼트.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잖아요. 이거 투명 버전이 있다가 이번에 컬러 글로스로 새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제형이 좀 기존 투명보다는 약간 느낌이 달라졌는데 되게 좋아요. 쓰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형이 좀 더 꾸덕해졌어요. 그리고 바르면 되게 얹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싹 흡수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용할수록 느끼는 거는 약간 립글로스보다는 오히려 좀 립 틴트에 가깝다? 컬러는 아주 예쁜 뮤티드 핑크 베이지 느낌이고 표현도 이렇게 오일 글로스처럼 너무 광도는 그런 피니싱이 아니라 이런 딱 깔끔한 수분광 피니싱이에요. 근데 이렇게 스미는 좀 틴트 글로스 제형이라서 생각보다 보습감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되게 금방 입술에 흡수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이 다 끝이 났습니다. 이런 되게 자다가 깬 것 같은 느낌? 편안하고 좀 자연스러운 느낌의 룩으로 한번 오늘 보여드렸고요. 영상이 즐겁고 재미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만납시다.